남편의 복수를 위해 이상한 두 소년과 함께 호텔에 들어서던 중 진실을 알게 되자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그와 다른 여자를 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끔찍한 비밀을 폭로합니다. 최근에 남편에게 이상한 징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문자를 보내고 비밀리에 전화를 걸고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를 따라갔고 그의 눈으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보았다. 처음 2번, 나는 그들이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3번째로 그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았다. 남편이 경제적 여건이 좋은 잘생긴 청년이고 그를 둘러싼 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한마음으로 그를 믿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맹세하고 학언합니다. 그는 나의 공로와 희생에 감사하며 결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른 세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남편이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쉽게 그들을 따라가서 싸움에서 질투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여 마음의 쓰라림과 슬픔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혼은 불가피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느꼈던 감정을 겪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다른 남자랑 자면 안 되나요? 그날 밤 나는 술집에서 아주 섹시한 옷을 입고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다. 나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남편은 외부의 참신함 때문에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쓴. 내가 발을 나가면서 나는 2명의 낯선 남자를 호텔로 끌고 갔다. 예전에 나는 항상 품위 있고 충실한 여자였고 심지어 남자친구들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잔인한 배신일 뿐입니까? 그런 다음 나는 한번 탐닉하고 그에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고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호텔에 들어서면서 나는 전화를 받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 특정 호텔, 위치, 방번호로 오라고 말했다. 당연하게도 남편이 빨리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고 역시 알몸인 이상한 2 소년을 보았고 남편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노려보았다. 그는 나에게 돌진하고 나에게 이유를 물었다. 다른 2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옷을 갈아입고 먼저 떠나고 나와 남편만 호텔에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당신은 다른 사람과 잘 수 있습니다. 안 그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덕분에 다른 남자들과 자는 것도 좋은 거 알아요. 남편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인 것은 그와 다른 여성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할 때까지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끔찍한 비밀을 폭로합니다. 그는 그 여자가 그의 아버지의 의붓자식이라고 말했다. 그의 연인이나 정부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으며 심지어 다른 소녀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야기하도록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와 데이트하고 딸을 낳았을 때 수년 동안 그는 그들의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딸이 커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목적은 직함이 아니라 돈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내가 알아차릴까 두려워 남편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돈을 모으면서 잠시 머물게 할 호텔을 빌렸다. 결국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지만 가깝지는 않지만 여전히 피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여전히 그녀에게 약 30억 VND의 집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나와 시어머니가 매우 친했기 때문이다. 입을 다물지 못할까봐 시어머니는 내가 또 심장마비가 온 줄 알고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나는 불안정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런 다음 나는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내 조바심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직접 물었다면 모든 것이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교활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보복하고 싶습니다. 오해해서 복수하고 싶지만 지울 수 없는 일,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감동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집착하고 당신과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에 빠졌다.